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무덤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다면 더 끔찍한 건 그걸 준비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72세 김영자 할머니, 전쟁 직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오빠들 학비 대느라 초등학교도 못 마쳤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셋을 모시며 아들 하나를 낳았죠. 우리 아들만큼은 배우게 해주자.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10명 가족 밥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자정 넘어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30살에 벌써 40대처럼 보였지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돼. 남편이 척추 망가져 쓰러졌을 때도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했습니다. 손가락은 변형되고 무릎은 망가졌지만 하루 4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왜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남편 수술비로 모아둔 돈까지 아들 등록금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수술은 나중에, 아들이 먼저야. 그렇게 4년간 등록금, 생활비, 책값 모두 할머니 손에서 나갔습니다. 2003년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골집 논 한 필지 팔아서 전세금 3천만 원 마련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내려오는 걸 싫어했죠.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뜸해지고 내려와도 며느리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다 2010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책했죠. 내가 그때 수술비를 썼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혼자는 못 살아. 데려가 줘.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좁아서요. 조금만 더 시골에서 지내세요. 할머니는 1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남편 사진 보며 울었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애원했습니다. 제발, 집안일도 할게, 애들도 봐줄게. 아들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골집 팔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우리 방에는 하지 마세요. 2011년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아파트, 할머니가 얻은 건 베란다, 개조한 작은 방. 그래도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매일 새벽 일어나 아침 차리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저녁 짓고 밤늦게까지 집안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불만이었죠. 어머니,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손주들한테 사투리 쓰지 마세요. 요리 그만하세요. 입맛 안 맞아요.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화장실 문 앞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됩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라라. 근데 어떻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할머니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민수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얼만데요? 파스나 붙으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다시 며느리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응, 시어머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요즘 걸을 때도 휘청거리거든. 묘지 자리, 걱정 마. 벌써 다 계약했어. 시아버님 옆자리로. 명당이래. 재산도 다 정리했어. 시아버지 병원비로 거의 쓰셨고, 남은 거 우리 거잖아. 아들이 상속인이니까. 이제, 때만 기다리면 돼. 할머니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때만 기다리면 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통장 좀 볼 수 있을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어요. 남은 것도 제 명의로 정리했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묘는 어디 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한번 가보고 싶구나. 다음 주말에 모실게요. 그 주 토요일, 공동묘지, 남편 묘 앞에서 한참 울던 할머니, 문득 옆을 보는 순간,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그 위에 꽂힌 임시 표지판, 김영자 1953년생,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표지판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어? 아들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당 자리가 나와서 미리 계약한 거예요. 나중에 자리 없으면 어떡해요? 명당 자리, 미리 계약, 나중을 대비해서 그 모든 말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 할머니는 자신의 무덤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심장이 뛰고 있어. 숨을 쉬고 있어.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 바엔 내 방식대로 살다 가겠어.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밥? 안 차렸습니다. 집안일?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죠. 어머니, 왜 밥을 안 차리세요? 할머니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취급받는데 뭐하러 일을 해? 며칠 뒤 할머니는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제 계좌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작년에 가족분이 위임장으로 해지하셨네요. 이어서 법무사 사무실, 시골집 매각 대금 8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모두 아들 명의, 그리고 할머니 모르게 가입된 종신보험 5억 원, 수익자는 아들.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내 죽음을 기다렸구나. 선생님, 이 보험 해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해지해 주세요. 해지 환급금 2,300만 원. 할머니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72살 노인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초연금도 있고 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해요. 할머니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800만 원은 아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새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순간 정적. 며느리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 너희가 먼저 내 무덤 준비해 놓고?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 다 가져간 것도 알아. 통장 해지한 것도 알고.
보험까지 걸어놓은 것도 다 알아.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보험금 타려고, 재산 차지하려고. 그래서 미리 무덤까지 준비한 거잖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40년을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마. 나는 아직 심장이 뛰어. 숨을 쉬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보험은 해지했어. 내 돈도 다 뺐어.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할머니는 집을 나왔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짐 취급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며 월 40만 원을 법니다. 적지만 할머니가 직접 번 돈입니다. 70대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무릎 수술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직장과 육아에 지쳐갔고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복지관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할머니. 집에서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엄마 자식이니까.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는 못 가.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명절에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더 이상 엄마한테 희생을 바라지 마.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일자리 수입으로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명절에도 옵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보냅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모아둡니다. 손주들 대학 갈 때 주려고.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느 화창한 봄날 할머니는 남편 묘를 찾아갔습니다. 옆에 준비된 자신의 묘 자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갈 거예요. 더 살다 갈 거예요. 내 인생 제대로 살다가 갈 거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분들께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건강하게 자립생활을 하고 계십니다.